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투자 트렌드로 텐센트 얘기를 오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텐센트는 당연히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실제 어떤 위치나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텐센트의 기업 가치가 이제 뭐 알리바바 포함해서 모든 중국 기업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890조 오늘 기준으로 한때 1000조 원을 찍었었습니다. 네. 근데 한 10% 이상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락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되게 오묘하게도 마윈 회장 때문에. 마윈 회장이 사실 그 엔트파이낸셜 상장 직전에 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하면서 금융 맞아요. 시스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엔트파이낸셜 그 상장이 올스탑이 되고 네. 희대의 일이 발생했죠. 이제 중국 정부가 거의 그 자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이제 그로 인해서 중국의 전반적인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의 어떤 이 허들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번에도 양회 정치 행사가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 기간에도 뭐 중앙 정부 자체에서 이 핀테크 산업을 고강도 규제를 하겠다. 어떤 프레임에서 이제 전통적인 금융 프레임에서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엔트파이낸셜에는 직격탄은 맞고요. 근데 엔트파이낸셜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안 흔들리죠. 네. 근데 텐센트의 비즈니스는 과거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핀테크 사업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핀테크 산업에 지금 규제의 어떤 찬바람이 분다. 이것이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되게 부정적인 그늘을 좀 들이우고 있는 건데 참 재미있는 거는 마윈 회장으로 시작해서 네. 지금 텐센트의 주가의 하락으로 지금 이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너무 루머성인 그냥 타블로이드 뉴스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마윈 회장이 모습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뉴스 보도까지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CEO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텐센트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오늘 장에서는 좀 약간 반등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텐센트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텐센트가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것도 간접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전 그거 이제 과거부터 텐센트와 아이들 혹은 텐센트 이중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부터 메이투안 디엠핑 뭐 다양한 기업들을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에 사실 종안보험도 사실 텐센트가 한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네. 회사인데 텐센트는 사실 종합적인 투자회사입니다. 그냥 마치 소프트뱅크랑 상당히 유사하고 비즈니스 자체도 자신이 뭐 위챗이나 뭐 게임이나 하지만 사실 전략적 투자의 그런 비즈니스 자체가 투자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상장 기업만 해도 지분 가치가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다 평가하면 아마 더 높은 밸류가 나올 텐데 보수적으로 회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매년 한 3, 40개 이상 투자를 해요. 네. 투자 규모도 뭐 몇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텐센트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떻게 보면 텐센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작으니까 예. 10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텐센트 보유 기업들은 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알리바바는 좀 기업 문화가 잘 되면 내가 할래. 이게 있어요. 에고가 되게 강해요. 알리바바, 뭐 마윈 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그 전반적인 기업 문화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예전부터 제가 유비에 좀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장수들을 키워주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2대 주주로 들어가서 스마트하게 너네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이커머스도 징동상청, 핀토또 이런 회사들을 이제 다수로 좀 거느리면서 잘 되면 내 편, 안 되면 좀 미안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스마트하게 취하는데 좀 얄미울 정도도 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텐센트의 이중대를 볼 때는 얼마나 이 기업이 그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텐센트가 보기에도 이 친구는 압도적이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네. 그래서 확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고 이게 뭐 A, B, C라는 세 군데에다 이렇게 그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 텐센트가 어떤 기업에다가 이렇게 점지를 해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좀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흐름들을 찾아보기가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지분율을 보는 거예요. 텐센트의 어떤 이중대, 그럼 그 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예. 한 자릿수면 좀 약한 거죠. 한 15%, 25%를 넘어간다. 리오 같은 경우가 20%가 넘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뭐 빌리빌리 뭐 이런 기업들 다 이제 지분율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이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모자 관계가 애착 예. 관계가 형성되니까 웬만하면 키워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죠. 예.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지분율의 그 수치 기준도 살짝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센트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들 살펴봤습니다. 기업 트렌드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후야입니다. 역시나 텐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 정부는 밀어주는 사업 중 하나가 e스포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야 또한 중국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중에서 단연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야뿐만 아니라 이 또아비라고 하는 또 다른 플랫폼 사업 중에 그것도 후야와 함께 1등 자리를 경쟁하고 있는데 텐센트가 너네 이렇게 계속 싸울 거면 그냥 둘이 합쳐버려 해서 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추진되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는 80% 시장 점유율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야와 또아이 중에서 합병 후에 또아이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인지 후야가 작년 10월경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점차 일어나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 보여집니다. 7조 433억 원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이 2019년 3분기 대비 24%나 올라간 2020년 3분기에는 3조 1,98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연 아프리카 TV가 되겠죠. 별풍선뿐만 아니라 광고 쪽으로도 굉장히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TV 시가총액 8,900억 원, 1조 원 클럽도 머지않았습니다. 매출 또한 502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어떤 기업을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게임 회사죠. 일렉트로닉 아츠.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피파 온라인 축구 게임 만든 회사인데요. 그 이후로도 후속작이 계속해서 인기를 끌면서 매출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부터 살펴보시면 42조 원 6,200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매출은 1조 3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 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 9천억 원도 진짜 대단히 많이 컸다라고 느끼는데 후야는 7조입니다. 뭐 단위 자체도 다르고 물론 시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겠지만 후야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 네.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 e스포츠 산업 자체가 앞으로 유망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예. 넘사벽이죠. 네. 예, 스페인 축구와 영국 축구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축구 리그가 생기면은 재미가 있겠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지금 있지만은 네. 전 세계인이 즐기진 않아요. 네. 예, 농구는 어디 미국이죠. 그렇죠. NBA 그거를 그 레거시를 어떻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자국의 고유한 어떤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유일하게 e스포츠밖에 없어요. e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근거는 텐센트가 또 세계 최대의 매출을 갖고 있는 게임 회사고 네. 예, 웬만한 게임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넷마블, 뭐 카카오 게임 뭐 다 해가지고 뭐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이제 2대주가 텐센트고 웬만한 그냥 손가락 대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게임 회사에는 다 2대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텐센트가.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잡아놨다 이거죠. 그러면은 게임 산업을 스포츠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e스포츠고 이 e스포츠만큼 또 가성비가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335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게 구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구단의 가치가 이제는 막 몇천억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유튜버처럼 그냥 쫑알쫑알 그 중계를 해주고 있으면은 그게 또 거기서 막 광고 수익이 한 시간에 막 몇천만 원이 나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중국의 10대, 20대들의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지금 많이 불거지고 앞으로 더 그게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공무원 채용 늘린다, 뭐 공기업 채용 늘린다 이러면서 좀 잠재우고 있는데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고학력자들의 특히 실업 문제들이 강한데 이게 마치 저는 이렇게 보여요. 과거에 이제 50 시절 전두환 시절에 이제 그 야구 프로리그를 만들면서 좀 사회적 이슈를 많이 무마시킨 부분이 있는데 중국 정부도 이 사회적 이슈 중에 가장 큰 거는 실업률 증대되는 거고 이 빈부차가 심해지는 건데 뭔가 이제 사회적 이슈를 분출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e스포츠라는 거는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그리고 어떤 중국 자체의 그런 뭐 그 프로 리그 이 스포츠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절대 필요한 어떤 절대 반지에 가깝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계속 키워줄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아예 시정부 뭐 성정부 차원에서 뭐 10,000명, 20,000명 들어가는 이런 대형 e스포츠 스타디움을 2018년도에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완공이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이제 개점 휴업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야는 여전히 성장을 한 거죠. e스포츠 스트리밍으로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게 e스포츠가 재밌는 거는 온라인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온라인에서 즐기는 사람이 오프라인 스타디움에 10,000명, 20,000명 모여가지고 네. 거기서 막 기념 행사 막 락밴드도 오고 래퍼도 오고 막 해서 이게 성대한 파티가 됐을 때 또 붐업이 됩니다.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챔피언십 보면은 월드컵이라고도 하잖아요. 거의 뭐, 네. 뭐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다 와요. 네. 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행사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또 관심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렇게 서로 융합적인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 한 해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야의 성장이 좀 정체된 측면이 역설적으로 있는 거예요. 온라인 기반이지만. 네.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 만들어 놓은 10여 개의 그 오프라인 스타디움들이 이제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이렇게 코로나가 좀 이제 풀려 나가면은 좀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것이 또 후야에게는 비즈니스적인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왜 횡보를 하나 싶었더니 역시 오프라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집어주니까 확 이해가 됐는데 앞에서 김다운 앵커가 설명을 해줄 때 그 합병 이슈도 네.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게 사실 리스크 포인트는 맞아요. 네, 뭐냐면 이제 반독점 이슈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후야랑 또이랑 합치면 80%거든요. 근데 사실은 90이에요. 왜냐하면 후야와 또이가 합쳐서 한 80이 되는데 거기에 텐센트 자체 사업 부서가 시장 점유율 10%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후야 또이 합병하고 이 합병 법인에다가 텐센트 자체 부서도 넘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점유율 90이잖아요. 그러네요. 심각하죠. 심각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양회 때도 그러고 뭐 어떤 전자상거래나 핀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독점 이슈를 많이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이 영역 자체가 상당히 새롭단 말이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젊은 층이 열광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사실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일정 기간 독점에 대해서도 좀 용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막상 그 최악의 상황에 뭐 합병하지 마라고 한들 여전히 40%, 10%, 이 90%를 텐센트가 컨트롤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이 합병을 하면 좀 오퍼레이션에 좀 효율화가 되겠죠. 네. 그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지 이게 비즈니스를 뭐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합병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고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충성도가 높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한 번,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하면은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게 e스포츠인데 네.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고인물이죠.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좀 이해도도 높은데 네.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도 지금 몇 년째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 예. 그럼 몇 년째 하는데 계속 증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게임이 질리겠죠. 게임은 질리는데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신박한 플레이는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내 손은 못 따라가지만 내 눈은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본 사람은 계속 보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플레이어와 내가 어태치가 되는 순간 이제 그 늪인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산업의 자체가 매력도가 그런 측면에 있고 숫자로 말씀드리면 회원이 리텐션 레이트라고 하죠. 안 빠져나가는 계속 유지되는 확률이 70%입니다.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강요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대로 고여 있는 거예요. 계속 축적이 되는 거니까 유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어나고 이게 계속 축적의 효과가 스노우볼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포인트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만 네. 간단하게 체크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매출이 지난 3년 동안 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2배씩 계속 성장했어요. 근데 20년도에는 2배는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2021년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또 융합적인 그런 반응도 보이고 오프라인이 좀 열리면 그리고 그 어떤 합병에 대한 이슈도 좀 해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재작년에 사실 손익분기점 넘어서 이제 플러스가 났어요. 예. 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했는데 이익의 폭이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을 하면 지금 PSR 3배 정도 되는 그 기업 가치 평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PER도 지금 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PER이 50배 남짓 하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후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과 실적 추이까지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